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4장 경제체제의 변동과 사회문화의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서구 문물의 도입과 사회 변화. 자, 오늘은 근대 개항기의 사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서구 문물의 도입 부분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덕수궁 뒤편에 보면 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정관헌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고종이 외교사절단을 초대하거나 음악을 감상했던 그런 휴식처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종이 서양의 탕국을 즐겨 마셨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서양의 탕국은 과연 어떤 음료였을까? 자, 선생님 여기 적어놨는데 커피를 가리킵니다. 자, 커피를 그 당시 우리 한국인들은 가베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커피, 가베. 자, 혹은 서양의 탕국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개항 이후에 서구 문물 도입 사례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서구 기술을 받아들이고 근대 시설을 도입하다. 자,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자, 정부는 방문국을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방문국은 자, 필기해 봅시다. 근대적 인쇄소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국이라고 하는 건축물도 있어요. 여기서 이 전자가 돈전자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주조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 영선사 기억나시죠?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절입니다. 이 영선사 파견을 계기로 서울에 근대적 무기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기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정총국을 두고 근대적 우편사무를 도입하기도 했다. 자, 그런데 갑신정변이 여기서 터졌죠. 우정국 청사 개국 축하연. 이 파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업무가 약 10여 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필기해 보시죠. 자, 다시 업무가 재개된 것이 언제예요? 1895년 3차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 때 이 우편 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양 의학입니다.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로부터 도입이 됐는데 알렌, 서양의 의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의 건의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병원 이름이 강혜원이고요. 제중원으로 훗날 이름이 바뀝니다. 자,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신과 교통시설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 경운궁이라고 돼 있죠? 이 경운궁은 덕수궁입니다. 자, 최초로 전화가 설치가 됐는데 점차 민간으로 확대가 됐고요. 전기 기술을 도입하면서 경복궁에는 최초로 전등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과 청량리 다 모두 서울이죠. 서울에 서대문과 청량리를 오가는 전차가 개통이 됐습니다. 자, 이 전차를 개통시킨 회사가 한성전기회사예요. 자, 서울에서 운행된 전차, 전기로 가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철도입니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에서 부설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경제사 파트에서 배웠던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여기서 또 등장하죠. 자, 최초의 철도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했던 철도인데 1899년 개통되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철도는 사람들에게 교통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근대적 시간 개념을 갖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기도 했고요. 주로 일본에게 강제 수용이 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의 기술은 당시 사람들을 삶을 편리하게 해준 면도 있지만 주로 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제국주의 침략에 이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경부철도 광고를 보시면 부산행 기차가 경성에서 출발한 기차가 오전 7시 30분에 있다. 남대문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오전 7시 45분에 있다. 막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시간표가 작성이 돼 있죠. 이것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철도의 특성,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표준시라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그런 시간을 보기 위해서 대중시계가 설치가 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 거죠. 자, 이제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자, 이거 미리 한번 필기해보죠. 자, 의생활, 그리고 식생활, 주생활. 자, 우선 의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식 복제가 도입이 되면서 양복이나 양장을 입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양자가 들어가는 건 다 바다 건너 서양에서 온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루마기가 유행을 했는데 이 두루마기는 여기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두루마기입니다. 주로 외출할 때 그렇게 입었던 겉옷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얼굴을 가렸던 장옷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장옷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장옷인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양산이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생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식과 서양식 식사 예절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녀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일부 상류층에선 커피를 즐기기도 했다. 자, 민간에서는 자, 중국 요리, 청요리집이라고 불렀는데요. 청요리집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주생활 가볼게요. 주로 개항된 항구, 이제 개항장이죠. 여기서 이제 공사관을 시작으로 해서 관청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의 근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서양식 주택이라든가 일본식 주택이 보급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부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 보시니까 새로 들어온 서양 양품에 양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나오죠. 양복, 양말, 양동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항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식 물건들을 모두 다 이렇게 양자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당대 최대의 서양식 건축물,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종이 선물한 커피잔. 자, 그 다음에 고종이 쓰던 와플펜도 보이죠? 와플을 만드는 도구죠. 자, 그리고 외무독판 조병식이 주최했던 서양식 오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양식 파티를 지금 하고 있죠.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성신문에 열렸던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경이나 모자, 구두, 다양한 서양 물건들을 판매하는 광고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식 건축물의 모습을 지닌 이 덕수궁 뒤편에 있던 호텔인데요. 손탁 호텔입니다. 여기서 손탁은 독일인이에요. 이 손탁 호텔에서 이제 고종이 좋아했던 커피를 주로 공수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강범이다. 이것도 한 가지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를 세워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기관이 세워졌는데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최초로 근대 교육기관인 원산학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근대학문이라든가 외국어를 가르쳤고요. 자, 그리고 같은 해 정부도 여기에서 자극을 받았겠죠. 주민들이 이렇게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도 정부에서 세우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동문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요건 학교라기보다 좀 학원에 가까웠겠죠. 주로 외국어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제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또 따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1886년입니다. 이건 이제 종합적인 학문을 다 가르치는 학교죠. 미국인 강사도 초빙했고요. 주로 양반자제에게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쳤던 학교예요. 자, 그리고 서양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도 역시 선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배제학당이 있고요. 배제학당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이화학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보개혁 당시에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잖아요. 자, 요거 중요한데요.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되었던 문서죠. 자, 그래서 근대 교육체계가 마련이 됐습니다.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조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 세웠고요. 그리고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관립은 이제 정부가 세운 학교가 관립이에요. 자, 그리고 광무개혁 때는 각종 실업학교를 추가로 설립을 했고요. 자, 그리고 1905년에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조약이 뭐였죠? 을사늑약이죠. 이때 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더욱더 애국개몽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산학교라든가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 다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이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가 설립했던 학교입니다. 자, 그러나 일제는 민족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령을 따로 만듭니다. 이 사립학교령이라는 1908년에 제정되는 법인데요. 자, 이 법을 통해서 애국지사들이 편찬한 교과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탄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사립학교령입니다. 요거는 일제가 발표한 법령이에요. 자, 사료로 교육입국 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서인데 이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 덕성, 그리고 체력, 그리고 지혜. 그래서 덕체지라는 3가지 덕목이 이 교육입국 조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부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다. 1895년 제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된 문서다. 자,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근대신문을 발간해 소식을 전하다. 각종 언론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신문사들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가 있어요. 자,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데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찍어냅니다. 이것이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은 서울을 가리키고 10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에서 순보라고 불렀어요. 자, 한성순보는 순한문체로 쓰여졌던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었습니다. 관보.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서재필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민간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이 발간됐죠. 이것도 우리가 독립협회 배울 때 함께 배웠습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그리고 순한글신문입니다. 자, 독립신문은 민중개몽에 앞장섰고요. 영문판으로도 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서민과 부녀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신문, 제국신문이 있었고요. 여기서 제국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생들을 대상, 주로 한자를 잘 아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신문이 황성신문입니다. 여기서 황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역시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고 황제가 사는 도성이다. 그러니까 서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이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발간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개항기 가장 중요한 신문사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신문사가 바로 대한매일신보사예요. 자,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본과 그 당시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일동맹. 2번이나 동맹관계였죠.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자, 그래서 영국 국적의 신문기자였던 베델을 발행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저항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신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델이 이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일본이 검열을 하거나 탄압을 가할 수가 없는 그런 신문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반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문이었다. 자, 요거 같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부분 보니까 어니스트 베델 영국 신문 특파원인데 원래 러일 전쟁 취재를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 대한매일신보사를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사재파권 특혜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치해법권이라고 적어주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용을 해서 자, 그 당시 항일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동아시아 근대신문을 발간하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여러 언론 활동들이 활발하게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우는 상하이에서 이제 신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졌고요. 이건 영국 상인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최초의 일간지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신문들은 모두 다 정치적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계라든가 개항장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상하이나 요코하마 다 모두 다 거류지를 조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계나 개항장 등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로 생각을 더하자. 여기 사진자료 몇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학이 가상의 누리소통망 SNS 페이지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 당시 개항기에 몇몇 사진들을 좀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교환소입니다. 당시 전화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교환소를 거쳐야 전화가 연결이 되는 구조였어요. 자, 그리고 한성전기회사 모습입니다. 1898년 전차나 전등 전화 사업을 위해서 고종을 비롯한 황실의 권력층이 미국과 함께 합자회사로 만든 것이 바로 한성전기회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였던 이화학당의 수업 모습입니다. 뭔가 전통적인 모습과 서양의 모습들이 좀 혼재되어 있죠. 그쵸? 여기 칠판에 한복을 입은 댕기머리 소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서양식 또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자, 서양 복장을 한 순원 황귀비입니다.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였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서양식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